객체 지향 개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그 다음에 객체 차이도 설명드릴 거고요. 객체를 또 다른 말로는 클래스 인스턴스라고 하고요. 제가 여기 그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자, 이거를 뭐라 그러죠? 설계도예요. 설계도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품입니다. 좀 이 두 개의 관계는 뭐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필요한 제품들은 이 설계도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설계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모양을 갖습니다.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클래스이고요. 그리고 그 설계도로부터 만들어진 클래스로 만들어진 제품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객체라고 합니다. 자, 또는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인스턴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클래스, 인스턴스다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클래스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C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절차 지향 프로그램입니다. 절차 지향 프로그램.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동작을 내가 처리해야 될 동작의 내용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일련의 내용들을 쭉 기술하면 요거에 따라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차 지향 프로그램에서는 수행할 작업들을 먼저 예상한 다음에 수행해야 될 작업들 수행 작업들을 우리가 예상한 다음에 이걸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요 어떤 절차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절차 지향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거냐면 기능 중심입니다. 기능. 근데 반면에 객체 지향 프로그램,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뭐 잘 아시겠지만 C++나 자바 같은 경우입니다. C샵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은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로 데이터가 사용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뭐 기능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하든지 데이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하든지 중요한 것은 어떤 게 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도 사실은 기능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자, 기능을 어디다 뒀냐면 이제 클래스 안에다가 두고 클래스에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자료 처리하는 부분, 자료를 정의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능, 메소드라고 합니다. 얘를 이제 같이 안에다 담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 제한 같은 경우에는 기능 수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어떻죠? 기능과 이제 분리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커지면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커지거나 그러게 되면 사실은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관리하기가 어떤 게 쉬우냐? 관리는 이게 훨씬 더 용이하다는 겁니다. 자, 이 관리라고 하는 거에는 또 어떤 것도 들어가냐면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부분도 들어가겠죠. 어느 게 수정하기 용이하냐? 있는 것처럼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훨씬 더 프로그램이 수정하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프로그램 한번 개발하잖아요. 프로그램 개발이 끝나면 기능이 딱 정해져서 그것만 계속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확장을 하죠. 프로그램은 확장되고 그 다음에 수정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었던 것을 확장하려면 어때요?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규모가 커지면
확장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차 지향은. 그러나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확장성도 상당히 좋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자바나 C++, 그다음에 뭐 C샵과 같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 랭귀지들이 이제 활용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설명을 쭉 한번 드렸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객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객체 지향과 절차 지향의 차이점들, 그 다음에 객체와 클래스의 차이점들,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객체란 무엇인가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객체, 오브젝트라는 게 무엇인가 설명하고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객체 지향과 절차 지향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거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와 객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자바 프로그램에서 클래스를 생성하고 해당된 클래스의 객체를 선언하고 생성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어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객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객체 지향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세계에서 존재하는 객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능이나 어떤 절차가 아니라 객체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클래스와 객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객체를 만드는 클래스의 구조, 자, 그리고 클래스를 구성하는 변수, 얘를 이제 필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실 세계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 여기 보면 이제 램프가 있죠. 램프가 있는데 이 램프가 뭐 사실은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 동작하는 뭐 볼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밝기도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램프를 켜고 끈다라고 하는 동작이라든가, 그리고 켜거나 껐을 때 램프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구체적인 어떤 상세한 내용들에서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 필요하지 않다기보다도 우리의 대상이 아닌 것들,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들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 뭐라 하냐면 추상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추상화라고 하죠. 추상화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뽑아냅니다. 자, 그러면 자바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모델링 할 때 어떤 것을 중요한 것으로 선택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가지를 중요한 부분으로 얘가 모델링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필드입니다. 두 번째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램프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필드로 뽑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상태에 관련된 겁니다. 자,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면 여기서는 지금 불이 들어왔네요. 켜졌다 또는 꺼졌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 있는 것처럼 on 또는 off라고 하는 형태의 필드로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르게 모델링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내가 키거나 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상태를 바꾸는 거,
뭔가 동작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램프를 켠다 또는 끈다라고 하는 동작들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뭐 동작들 같은 거, 램프를 사온다, 램프를 뭐 판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상태하고 동작을 가지고 이렇게 모델링해서, 자, 상태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필드로, 그리고 동작은 여기 있는 것처럼 메소드로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 하게 되고요. 우리가 주로 이제 이런 모델링을 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냐면 UML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UML이라는 도구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살펴보진 않을 거고, 이런 상세한 내용들은 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은 사실은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추상하는 과정이고요.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객체는 소프트웨어 객체는 현실 세계의 객체의 개념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상태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객체에서는 필드로, 그다음에 동작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소드로 실제적으로 이제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는 메소드는 동작을 설명한다고 그랬으니까 클래스 안에는 이걸 이제 클래스라고 하고요. 클래스 또는 이제 객체라고 할게요. 자, 객체는 여기 있는 것처럼 상태 정보를 필드로, 그다음에 동작은 메소드로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필드는 뭐 변수라고 생각하셔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뭐 자동차도 한번 비슷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속도라든가 방향 이런 거에 상태가 될 수 있고, 가속, 감속, 그다음에 뭐 디렉션 방향을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메소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클래스와 객체 설명하고, 객체 지향 프로그램, 오브젝트 오리엔트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오브젝트 오리엔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기보다도 또 다른 개념들이 이제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Procedural Program Language라고 하는데요. 요거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1번, 2번. 세 번째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중요한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특징. 자, 이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첫 번째, 정보를 숨기는 개념입니다. 캡슐화 할 거고요. 두 번째, 상속. 세 번째, 가형성. 자, 요거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절차 제한 프로그램하고 객체 제한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절차 제한 프로그램은 이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면 어떤 문제 해결에 필요한 프로그램 과정에 있어서 과정, 즉 다시 말해서 동작의 중심, 어떻게 그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그 동작하는가에 대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들을 나열해서 하나하나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거죠.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듈을 나누는 겁니다.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듈을 나누고 그 모듈을 가지고 이제 전체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정의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데이터보다는 여기 있는 것처럼 명령어가 어떻게 수행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순서하고 흐름을 중요하게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은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제 처리의 흐름이 이제 명확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입력으로 처리해야 될 자료도 작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제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제 관리하기가 이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능들도 추가되지만 이 기능에 사용되는 자료들이 더 많아지거나 종류가 다양해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절차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부분들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합니다. 뭐 정부에서 하고 있는 보통 공공 프로젝트들에서도 자바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씁니다. 뭐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름의 프레임워크를 쓰는데, 이런 스프링 프레임워크 역시 자바 기반입니다. 자바 기반이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얘는 이제 그 동작과 필요한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이게 분리를 해가지고 얘는 가지고 있어요. 절차지향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동작에 필요한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떨어져 있다는 거죠. 많은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변경이라든가 확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실제 현실 세계의 어떤 문제들은 사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객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로 표현할 수 있고, 객체는 자료하고 코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해서 만들어지는 방식의 프로그램들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대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클래스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 여기 있는 것처럼 필드와 메소드를 갖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C++, 뭐 자바, C#, 하물며 요즘에 한참 얘기하는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클래스라고 하는 객체 지향보다는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객체 기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클래스와 객체라는 개념들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객체 지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나 있는 것처럼 객체와 클래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예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예를 드는 게 틀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합니다. 템플릿이라고 하고요. 자, 이게 보니까 붕어빵이죠. 붕어빵 틀인데요. 자, 근데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것은 뭐죠? 이 붕어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틀을 가지고 실제 제품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제품은 아니잖아요. 실제 틀을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붕어빵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먹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붕어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틀에서 만들어진 결과를 객체라고 합니다. 또는 인스턴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설계도를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고, 설계도를 통해서 제작되어진 제품을 우리는 객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래스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필드하고 메소드를 갖고요. 필드는 상태, 메소드는 동작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여기 있는 틀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가지고 나온 것이 객체다라고 하면 이 객체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을 갖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필드하고 메소드를 갖는다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예로 든 거지만 붕어빵을 사서 먹지 틀을 먹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틀을 사용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제 소비하는 것은 뭐다? 붕어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틀에서 만들어진 붕어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실제 프로그램도 사실은 뭘 사용해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겠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클래스에서 나온 객체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클래스에서 나온 객체를 또 다른 말로는 인스턴스다라고 합니다. 클래스 인스턴스라고 하고요. 다음은 이제 객체 지향 개념의 중요한 특징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캡슐화, 두 번째가 상속, 세 번째가 다양성,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가 프로그램의 기능들로, 프로그램의 중요한 피처들로 존재하게 되고요. 먼저 캡슐화를 잠깐 보면 여기 뭐 캡슐 있죠. 있는데 캡슐화를 하게 되면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캡슐이 쌓여 있는 약인데요. 이 캡슐이 사용하는 목적이 뭐죠? 첫 번째 목적은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캡슐화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 있는 내용을 보이지 않도록 감춘다. 하이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숨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하이드라고 하고 은닉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결국 캡슐화입니다. 자, 캡슐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에 이제 쭉 설명을 하겠는데, 자, 그러면 이 캡슐화를 하게 되면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도 안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뭔가 안에 있는 걸 보고 싶다. 클래스니까 클래스 안에 있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일부만 공개를 해줘요. 일부만 이렇게 메소드 같은 걸 통해서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반부 보면 그런 기능들을 이제 자바에서 구현해 놨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클래스 외부에서 실제적으로 내부에 있는 것을 접근하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를 접근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접근자 또는 설정자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뭐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 설정자는 se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자, 그래서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이제 숨기기 위한 기능을 캡슐화라고 하고, 외부에 뭔가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일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에 공개한다라고 하는 뜻을 생각하면 이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용되죠.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만 사용된다 그러면 private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하가 사용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다음은 상속입니다. 자, 이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부모님한테 뭔가를 받았을 때 상속이라는 말을 하는데 클래스에서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이게 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호랑인가요? 호랑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이게 물고기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새도 그렇고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호랑이도 그렇고요. 타이거죠. 타이거도 그렇고 물고기, 피쉬도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애니멀에 속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새나 고양이나 새나 호랑이나 물고기 같은 애들은 있는 것처럼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뭐 할 수 있냐면 상속받을 수 있어요. 상속. 그러면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것은 뭘 상속해 주겠어요? 부모가. 두 가지를 상속해 줄 수 있겠죠. 어떤 거? 있는 것처럼 필드와 메소드를 상속해 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걸 왜 해요? 자, 이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객체를 만들 때 새로운 클래스나 객체, 결국은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객체를 재사용하자라고 하는 목적이에요. 재사용하자.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상속받았다 그러면 내가 굳이 새로 만들 필요 없는 것들이 있겠죠.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부모 클래스를 통해서 상속받는 메서드나 필드를 사용해서 사실은 자기는 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다.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 다형성입니다. 다형성. 다형성을 이제 보통 폴리몰피즘이라고 합니다. 폴리몰피즘이라고 하고요. 폴리피즘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새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호랑이인가요? 호랑이도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물고기가 있는데 지금 내가 무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무브는 어때요? 뭔가 움직이는 거죠. 움직임이죠. 이동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게 무브라고 하는 것이 새의 경우는 날아가는 형태로 실제 존재하겠죠.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호랑이는 무브 자체가 뛰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떤 객체에다가 객체가 하나 있는데 이 객체한테 무브해라 라고 하면 자, 실제 해당되어지는 대입되어지는 실제 무브라고 하는 거와 관련성을 갖는 연관되어지는 객체에 따라서 메소드가 다르게 동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알겠죠? 자, 이걸 다형성이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독수리잖아요. 이글이다. 그러면 이글 같은 경우에는 무브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메소드는 어떻게 한다? 플라이라고 하는 형태로 뭔가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무브라고 하는 것을 자식인 이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플라이라고 하는 형태로 어떻게 하겠어요? 재정의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이름의 여기 있는 것처럼 무브지만 자, 실제 누가 그 무브를 실제 운영하느냐 동작시키느냐에 따라서 구현체에 따라서 메소드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을 우리는 다형성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다형성 역시 어떤 장점이 있냐면 부모 클래스가 부모가 만들어 놓은 뭐 메소드를 내가 재정의할 수 있죠. 다시 정의해서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형성의 개념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가 있으니까 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자, 이렇게 1에서 6까지의 숫자가 나오겠죠? 근데 나는 어떤 거예요? 짝수만 나오는 주사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뭐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4개, 여기
6개. 자, 이런 것처럼 얘도 주사위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속을 받았잖아요. 주사위. 근데 얘는 뭐만 나오는 거야? 짝수만 나오는 주사위. 0. 자, 그렇다면 사실 얘가 주사위를 던지니까 굴린다라고 하는 메소드가 뭐 일반적으로는 1에서 6까지 나오겠지만 이 자식 클래스의 롤은 어떻습니까? 얘는 어떻게 짝수만 나와야 되니까 1, 3, 5는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대신에 2, 4, 6만 나오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다형성이 구현된 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